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비현합에 나아가니 정식을 지중추원사로 김종수는 동지중추원사로 양성지를 사헌부대 사헌으로 정효성을 장령으로 김계창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영추문의 파직군사가 홀린이 땅에 엎어져서 돈절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다방면으로 구료하게 하고 또 하승이 정현주를 보내어 그곳에 직접 가서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게 하니 얼마 있다가 곧 소생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상참관은 예를 마치면 그 즉시 돌아가는 까닭에 비록 말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진달할 길이 없으니 그러므로는 상참관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 예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바늘에 나와 서서 차례로 징계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실록을 보고 말하기를 원경황후가 세자빈이 되었을 때 정빈으로 책봉하였으니 이제 정빈을 고쳐 수빈으로 삼도록 명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광성군 이극감이 졸하였다. 이극감의 자는 덕여이요 광주 사람이니 이 인손의 아들이다. 어려서 영호하여 경사를 읽고 대의를 통달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들에 뽑혀 들어갔고 문과 중시에 합격하여 부수천연을 띄어 죄수하였다. 무진년에 강서원을 새로 설치할 때 이극감을 우찬독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보정하였으는 이극감을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가 즉위함에 미쳐서는 추충 좌익 3등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이조 참의에 제배하였다. 임금이 왕세자를 책봉함에 이극감에게 보도의 임무를 위임하고 무인년에 동부승지에 제배하였다. 도승지에 오르고 이조 참판 광성군에 옮기었다가 여러 번 역임하여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부모의 초상을 당하여 마침내 졸하니 나이가 43세이다. 이극감은 총명함이 보통 사람보다 지나쳐 한 번 보면 문득 기억하였고 경기년에 북정할 때는 기물을 출납하는 총애를 받음이 보통과 달랐다. 평생에 일찍이 술을 가지고 손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집에서는 술을 빚지 않았다. 그러나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사람의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무리는 가벼웠다. 문경이라고 시호하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마음이 능히 의리를 제어하는 것을 경이라 한다. 아들 셋이 있으니 이세좌, 이세우, 이세걸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쌀이기를 산호 석정은 간통한 처 보배와 더불어 본부를 모설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따라 보배는 능지 처사하고 석정은 차명의 차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김수온이 아뢰기를 신은 연로하고 눈이 어두워 세상 일에 어렵습니다. 청컨대 석시의 도를 따라 밝은 징음이 없는 것 같으니 신은 엎드려 대면하여 속인 것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김수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기우정에 거동하여 조선하는 것을 구경하니 효경대군 이부 임영대군 이구 영의정 신숙주 좌참찬 최항 공조판서 김수온 호조판서 노사신 대사원 양승지와 제장이 수가하였다. 보가 찬물을 올리니 심의 후 함으로 명하여 조선에 실은 쌀 50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니 영흥대군 이염 제종친과 상당부원군 한명희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 우의정 황수신 판한성 부사 이석경
공조판서 김수원, 호조판서 노사신, 이조참판 강혜명 등을 불러 입시하게 하였다. 유생에게 경수를 강하게 하고 또 겸예문 문신에게 영리를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희우정에 거동하여 수전을 구경하니 효령대군 이보, 이명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영의정 신숙주, 조아이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판한성부사 이석경, 호조판사 노사신, 대사원 양승지, 이조참판 강희맹과 승지 등이 수가하였다. 명하병조판서 김지를 좌상대장으로 삼고 서원군은 한계미를 우상대장으로 삼아 경기병선을 나눠가지고 상하로 서로 갈마들어 수전을 연습하게 하니 배의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고 북을 치는 소리가 서로 합하여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긴 자가 개가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군용이 정제하였음을 기뻐하여 특별히 신석주에게 일령을 내려주었다. 어스로 병조에 보이기를 오늘 수전을 공경하니 모든 대신이 병법을 아는 소위이다. 내 일호도 힘쓴 곳이 없는데 정비하였다. 이를만 하고 당당하고 정정하며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기병과 정병을 이를만 하니 다시 열병할 필요가 없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며 오르나 만족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니 더욱 요긴한 기미를 생각하여 나의 급한 것으로 함이 마땅하여 그렇지 못하면 잘못이다 하고 양승지를 불러 말하기를 그들의 헌부를 정품으로써 올리는 것을 경은 아는가? 헌부는 나라의 이목이니 하루라도 게으르고 소홀하면 백한이 능이하여지니 내가 경을 임용한 것은 그것을 진작시키려 함이다. 예로부터 풍문으로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자와 그르다는 자가 있는데 옳다고 하는 자는 풍문에 구애하여 핵실하지 않으면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할 것이 없고 그러다고 하는 자는 풍문에 이로써 고액하며 참수하고 간사한 것이 혹 간교함에 팔리는 것을 기뻐하니 내 짐지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그럴듯하다. 경에게 팔사로서 말하노니 풍문이라 하고 명문이라 하니 명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들은 것이다. 허문이라 하고 실문이라 하고 실견이라 하고 허견이라고 하고 실지라 하고 허지라 하니 경은 팔사로서 허를 버리고 실을 취하여 마음을 다하여 봉공하라 하니 양승지가 대답하기를 관리가 풍문을 겸용하지 않으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은 신등이 먼저 주문하고 뒤에 아뢰며 중한 일은 취지를 계문한 뒤에 거액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수전은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싸우는 것인데 대개 수전의 연습은 한강 위에서 했는데 3군으로 나누어 매 군선에 30명의 수군을 태우고 또 배 3, 4척의 헛수배를 태워 가상적군으로 상포, 주화, 진력포를 쏘아 격침시켰다.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지좌 원차랑 대마조 태수 종성직이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4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살고지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4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제도 경찰관에게 유시하기를 근데 수령들이 갇힌 사람을 남용하여 죄가 아닌데도 운명하게 한 자가 잠옷 많다고 하니 모름지기 극진하게 주문하고 그 중에 반드시 살해를 당한 사람이 친적을 꼬이고 또 억제를 행한 것이 있을 것이니 나타내 고발하지 못하게 한 자도 또한 아우러 추궁하라. 또 떠돌아다니는 인물을 금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법이 있는데 수령들이 조장의 밖에서 함부로 편리하게 법을 만들어 사람을 요로에 두어서 행인을 막아 다닐 수 없게 하고 하척의 유의에 이르러서는 수족을 착서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이 심히 뜻을 이름이 없으니 또한 마땅히 국문하라. 착서는 서명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4일 김용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군 명부 소부 원영 비전주 상송포 지좌 원차랑 대마조 태수 종성직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주시로 36군 세주 11년 8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조화참찬 최향 호조판서 노사신과 승지 등을 불러 유시하여 말하기를 사관이 포품한 것이라도 선악이 모두 바르지 못하다. 예적에 스스로 국사를 보는 자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비록 과실된 것을 썼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는 이가 있었고 비록 육조의 공사라도 남김없이 다 쓰는 것도 또한 인주의 건정 여부를 알만하다 하나 생각하건대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은 모름지기 소상히 쓸 것이 아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산윤과 도의를 어찌 가리겠으며 모부가 비록 활 100건을 당기더라도 그의 학술이 없으면 어찌 믿고 임용할 만하겠는가. 겸 예문으로 있는 자가 조잡하게 의리를 안다고 하나 그러나 일찍이 영리를 강함에 있어 하나도 능통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인주가 교양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교양하는 방법은 하루라도 배울 수 없으니 내가 달마다 혹 강경하든가 혹은 문장을 시험하여 권리하는 자에게 그것을 채찍질하고 격려하여서 성취시키려 한다. 고자의 삼로 오경으로 경서를 비껴들고 도를 문안한 자가 있었으니 세자로 하여금 알성하고 석체례를 행하게 하려 하니 경들은 마땅히 그 예를 갖추어라 하였다. 도이는 섬 오랭키이다. 삼로 오경은 삼덕과 오사를 아는 늙은이라는 뜻이다. 알성은 성균관 문묘의 공자신이 참배하던 일이다. 석체례는 문묘에서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다. 매년 2월 8월의 상정일에 행하였다. 석전제이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를 받으러 함길도 도줄제사 허송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사은사 이후의 문견 사목안에 요동에서 비롯되었다 도망온 사람 송전을 소문하여 아뢰기를 순천 8년 8월 1에 여진으로부터 도망하여 조승국으로 제6성에 이르렀더니 그 수신이 수용하여 유숙시키지 않고 야인에게 돌려보내려 하기에 내가 그 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칼을 가지고 스스로 상해하였더니 찰방 유처강이란 자가 내가 중국인인 것을 알고 의복과 양식을 주어 요동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송전이 왔을 때 접대한 사람과 수용하여 유숙시키지 않은 자를 세밀히 갖춰 기록하여 아뢰고 또 그때의 온성부사와 판관은 무슨 일로 인하여 모처에 나갔다고 하니 또한 아울러 주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송전은 3만이 백호를 말한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어서 비현합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2부, 이명대군 2부, 영영대군 2염, 영승군 2부, 물거윤 2철, 하승희 정현조, 밀상군 박중손, 예조판서 원효연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경상도 군적사 권반, 전라도 군적사 강로를 불러 군적의 착오된 것을 친히 물으니 권반 강로가 시비를 발명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교묘하게 만단으로 꾸몄다 하더라도 해놓은 군적은 사목과 상반되니 많은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위임한 일은 모두 도외시하여 두고 전적으로 놀이에만 일삼아 이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용심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권반 등이 부복하여 땀이 나와 등을 적시었다. 명하여 영의정 신숙주를 불러 다시 군적 사의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직하기를 입전 화자들의 족치는 경외를 방문하여 빠짐없이 치부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 직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무를 바쳤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500창 도절제사 양정이 치게하기를 7월에 야인 남녀 2인이 파저강으로부터 배를 타고 오는 것을 위원군사 장서가
군병을 거느리고 응하니 이니 모두 칼로 스스로 찔러 여자는 이미 죽고 그 남자는 생존하여 사람을 보내어 불러와서 그 근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메토이며 아비는 상아치입니다. 원래 요동 사람매였는데 건주 야인 여롱거에게 사로잡혀서 종으로 사역되었고 나도 또한 그 집에서 생장하여 소롱계의 딸 사두로서 아내를 삼아 살다가 여론고 견책을 받고는 기국에 투하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여 파제강에 이르렀더니 아내가 군사를 바라보곤 두려워하여 해를 받을까 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메토는 또 말하기를 이 둘이는 생각할 적마다 조선을 사모하고 이고나팝은 원수를 갚으려고 모의합니다. 이제 얼음이 어느 때를 당하였으니 반드시 도둑질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양정에게 회유하기를 이 앞서 여러 번 경에게 유시하기를 강을 건너 관병하였어. 저들로 하여금 농성을 못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몇 번이나 관병하였는가. 추수가 이미 박두하였으니 마땅히 급히 저들의 요동함을 놓칠 수가 없으니 경은 그것을 다 알아서 하라 하고 또 500창에게 유시하기를 메토를 후하게 대접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파제강은 압력강의 지류인 동가강을 말한다. 이 유역 일대의 건주의 올량합 이만주가 그 부족을 이끌고 살고 있었다. 세주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7일 이모 첫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아차산 잠실은 환관 염득하 김중구가 맡고 내 잠실은 환관 김이의 여기가 맡고 외 잠실은 별좌 이중손 민석 등이 맡았는데 금년에 양잠에서 고치를 켜내는 것이 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니 이를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8일 개미 첫번째 기사 강령전에서 고견을 하니 영중추원사 심해를 전송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시민은 장차 경상도에 모욕을 하려 하니 여러 심씨의 의친과 입직한 제장 승지 등도 다 사정전 월랑에서 먹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8일 개미 두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일기주 염진유 이세수 원문 서해로 축전주 종상 군지수 종상조 신시경 비전주 전평 우진 원 조신 탄정 소필홍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통으로 바쳤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0일 얼리오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양요연을 베푸니 왕세자와 효령대군 이부 영흥대군 이영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성 영의진 신숙주 우이정 황수신 좌찬성 윤사번 중주원부사 이변 밀상군 박중손 판정주원사 성봉적 개성군 최유 검 공조 판서 주관 검 판한승부사 양수 윤희재 검 한승부윤 정지례와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왕세자와 노인 반수 조관이 차례로 수를 올리었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1일 정해 첫번째 기사 중궁이 부인 양로연을 행하였다. 8월달에 세조시로 36권 사조 11년 8월 12일 정해 두번째 기사 봉현에 거동하여 타위를 구경하였다. 먼저 병조판서 김질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범을 에워쌌는데 범이 문득 빠져나오니 임금이 즉시 봉두에 거동하여 제장을 주위에서 에워싸서 잡았다. 옛날 군사 이인이 범에게 상처를 입었으므로 즉시 내일을 보내어 구려하게 하고 이어서 후하게 음식을 주었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1일 정해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인위군 종신 농수 성가 수호대관 평조신 종우마 조성지 평조신 종은 7 전국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통으로 바치었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두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니 중흥부에서 풍정을 올렸다. 왕세자와 여러 혼신이 입시하였다. 세조시로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치서하기를 중국인 지우시를 초문하니 처음에 회령에 이르렀더니 절제사 판관이 나에게 태 10여도를 쳤다 한다.
비록 저기 와서 항복하였다 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위로하여야 하는데 이제 중국인과 저걸 분별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퇴지를 가한 것은 특히 부당하니 그러므로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사장이 원각사의 연화를 사칭하여 본사의 조성 제조의 명문과 인신을 만들어 보시를 거듭 꾸며대고 납부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사 천구는 양인이 되게 하여 주고 사거인은 놓아보내며 혹 횟수를 한정하여 복호한다고 하면서 촌락을 함부로 다니며 뇌물과 재물을 수렴하는 자가 있다 하니 언밀히 여러 고리 수령에 유시하여 승려와 속인을 논하지 말고 잡아 가두어 아래게 하라 하였다. 사장은 사청을 운영하던 우두머리의 사람을 말한다. 연화는 시주를 받음이다. 복호는 호역을 면제하는 일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윤사헌을 공조판사로 이문준을 병조참판으로 김수온을 동지중추원사로 이문형을 동지중추원사로 송문림을 중추원도사로 이설을 한승부윤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양정이 만포진 절제사 정산휘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야인 심려 롱그가 고하기를 형 신모지의 아들 메토가 이웃 부족인 소중계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고 이복과 노리개를 많이 가지고 배를 타고서 도망하였으니 이들은 반드시 파자강을 따라서 내려가 이곳에 도착하여 대국에 투명할 것입니다. 이로써 와서 고하니 이 산의 여러 고을에도 또한 이 뜻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양정에게 질사하기를 메토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건각을 묻고 구분 처리하겠으니 저 사람들이 만약 다시 와서 묻거든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답하라 하고 명하여 재정부에 의논하니 조의정 구치관 저와 참찬 최항이 의논하기를 메토를 마땅히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소서하니 의정부 신숙주는 의논하기를 메토는 스스로 그의 아비가 중국인이라 말하고 여롱거는 이것은 야인이라 하니 그가 중국인임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중국에는 가지 않으려 하니 지금 만약 강제로 보낸다면 송정과 같은 호소가 있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있을까 염려되고 비록 실제로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노략질한 것이니 반드시 중국에 구할 것은 아니므로 청건에 머물러 두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신숙주의 의논을 따랐다. 그렇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풍전 업찬을 하동봉군 정인지에게 내려주어 잔치를 그 집에서 베풀게 하고 성지 등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잔치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윤소훈의 어미가 진주에 살면서 병이 들어 매우 고생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 내이 박종일을 보내어 시약하게 하고 이어서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여 모든 먹을 만한 물건을 연속하여 후하게 주도록 하였다. 이에 이르러 박종이가 물목 단자를 봉하에 올리니 그 수가 심히 간소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유지의 일이 바로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재상이 청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은 적은 데에 이르렀겠느냐 하고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관찰사 도사 진주 목사를 잡아다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한빌도 도절제사 허종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성과 황절보 석성은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금방 여러 고을의 민정을 뽑아내어서 조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고 들어와 사정전에 나아가 제장을 불러 정문형을 잡아온 까닭을 유시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얼마 있다가 들어와 비현합에 나아가니 하동부원군 정인지 등이 입시하였다. 유생에게 경스를 강하게 하고 또 겸 예문을 불러 주여 관 괴를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 개손을 형조 참판으로 함 57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이변이 상서하기를 어제 대소 실로로 하여금 진언하기를 하명하였으나 그러나 방금 성상께서 즉위하여 상서가 여러 번 나타나고 정치가 매우 밝아 말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들은 것으로는 명나라로 가는 사신이 가고 오는데 평안도에 인마가 피폐를 받는 일을 간략하게 진달하니 엎드려 바라간대 성상께서 보시고 채택하소서. 1. 전에 있었던 홍무로부터 영락 연간까지의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대소 인원수는 8, 9인이었고 홍이 선등 연간에는 그 수가 많았어도 15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통사, 안마, 안물, 타각을 모두 가정한 데다가 강의, 한학관 등은 비록 직분이 미간인 자라도 각각 자기의 노자를 거느리고 박물을 비록 적더라도 그 안물은 혹 많기가 10인에 이르러서 그 인원수가 예전보다 갑절이나 많아 오고 가는데 번잡하고 소요스러우니 청컨대 인원수를 헤아려 감하소서. 1. 전에 있었던 약값은 5, 6필에 불과하는데 지금은 내약방, 의정부 6조, 전이감, 해민국, 생약포, 충훈부, 개성부에서 합계한 약값이 포자가 6, 70필이나 되니 그것을 맡아보는 의원, 통사 등은 거기에 이르러 많이 삽니다. 값은 허라고 추하며 무거우니 감초, 후박, 진필, 건강, 마황 등과 같은 물건을 실어 가지고 오는 말은 단지 두세 필이나 약짐은 많기가 3, 40척에 이릅니다. 동팔참으로 운반할 때는 나눠 싣는 호송군마가 비단 피곤할 뿐만 아니라 혹 거꾸러져 죽기까지 하는데 활과 화살을 차고 타는 말을 가지고 호송하는 자가 드무니 문득 도적의 변을 만날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약값을 헤아려 감하소서. 1. 전에 있었던 관급에는 걸량과 미면이 없었으나 이제 평안도로 하여금 군자의 갱미 60두를 지급하게 하고 황해도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사사로이 청하는 미국 잔물이 과다하게 무거운데 그 걸량을 실어가는 관원에게는 단지 두세 필의 말을 주어 호송하도록 분부하니 군인이 운반하는 데 간고합니다. 북경에 도착하면 미면, 잔물을 험사하며 또 구수를 계산하여 5일에 한 차례씩 미면, 잔물을 받으면 먹을 것이 두루 족할 것 같으니 청컨대 걸량은 날짜를 헤아려 가지고 가게 하여 운반의 괴로움을 구하소서. 1. 호패를 임급하는데 도회수를 설치하여 제처 인민의 많은 수가 모이니 날이 오래되어도 내주지 못해 양식이 떨어져서 서서 기다림으로 민망하고 답답하기가 잠옷 많습니다. 청컨대 각각 그 주군으로 하여금 임급하게 하되 의사가 순행하며 고찰하게 하소서 하였다. 걸량은 마른 양식이고 미면은 쌀과 쌀아기고 갱미는 맵쌀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대저 배를 타는 사람이 소지하는 물건은 본시 건방함이 없는 까닭으로 금은 주, 옷과 여러 문서를 몰래 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자가 잠은 많습니다. 금으로는 영진을 왕래하는 사람과 조전, 상판으로 어물을 캐고 잡는 것 등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각 그 배가 정박하는 곳의 수령 만호가 일일이 끝까지 수색하고 써야 바다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일 몰래 껴가지고 간 뒤에 드러나면 청컨대 자기 자신을 기회, 제서, 율로서 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온양에 거둥하니 왕세자와 영대군 이염, 영수군 이부, 귀성군 이준, 사산군 이호, 신종륜 이효백, 물 거윤 이철, 제천부정 이온, 부윤부령 이효석, 곡성부령 이금손, 운수부령 이효성, 하성이 정현조, 청승이 심안리,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에, 우의정 황수신, 남양부원군 홍달손, 좌참찬 최항, 중추원사 강순, 지중추원사 김국광 정식, 호조판사 노사신, 신천군 강곤, 행상호군 구문신, 이조참판 강희명, 병조참판 임원준, 행상호군 조등림이 수가하였다. 백관이 홍인문 밖에서 지송하고 경기관찰사 최한경이 조복을 가지고 경계 위에서 맞이하였다. 청계산에서 모리하고 저녁에 낙생역 앞들에 머물렀다. 지송은 임금의 출가를 배송합니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진위에서 머물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진주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으므로 현가 충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1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양성 주종소에 이르렀다. 종친과 제수를 불러 술을 먹이고 이어서 어제치를 내놓으니 이르기를 용적을 방어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는데 늘 정제하게 신측하지 못하였음을 근심하네. 비록 깊숙이 간직한 보배를 허비하였지만 임무 주는 것은 정하게 선택하는 데 있었네. 풍류를 타고 잠시 놀며 즐기는데 육진이 한결같이 창신하고 엄숙하네. 관연히 우리니 종과 북이 번거롭고 바람이 맑으니 달은 더욱 밝았네. 다만 겨우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뿐인데 귀뚜라미가 배짜는 것을 재촉하여 주느나 하고 제추로 하여금 화답하에 올리게 하였다. 대가가 충청도 직산에 머무르니 관찰사 김진지와 절제사 이윤손이 경계 위에서 맞이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움직였다. 상군에게 명하여 길가에서 모리하게 하여 여우를 잡고 드디어 온양 당정의 행궁에 이르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유도 수상이 예조 참판 이 함장을 보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관덕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니 종친과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에, 우의정 황수신, 남양부원군 홍달손, 행상호군 구문신, 충청도 도우질제사 이윤손이 시위하였다. 대가가 사장에 머무르니 봉도의 주화상 우상이 합의하여 몰아내리면서 노루 여우를 잡았는데 술시의 행궁에 돌아왔다. 청상현감 정숙이 횃불을 맡아 점검하고 길가에 말을 세웠다가 대가가 바야흐로 지나는데도 안장에 의가여 말에서 내리지 않은 임금이 불러 묻기를 무엇하는 자이냐 하였다. 정숙이 자칭하여 청산으로 대답하니 임금이 말하길 청산이라 하고 드디어 임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3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삼부에 전교하기를 청상현감 정숙은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였는데도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의 포표면은 상등을 두었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포표면 갑사가 수령의 치적을 고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3일 모술 두 번째 기사. 내이 박종의가 돌아오다가 옥천에 이르러 가화역에서 잤는데 밤중에 자기가 두르고 있던 띠로서 버드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며 즉시 승문원 판사 김용력에 명하여 가서 치사한 면후를 신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복청군 권계를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북교에 가서 사냥을 구경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유도 장상에게 질서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도승이 비었으니 도적이 자행할까 염려된다. 그 불의로 수포를 내보내고 또 순작을 엄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 도사 강안중이 백성에게 함부로 거둬들여 제추에게 뇌물을 많이 줬다는 것을 듣고 친히 불러 물으니 김진지가 대답하기를 신은 별달리 뇌물을 바친 데는 없고 의정부 6조 승정원에게 차례로 쌀콩 각각 1곡을 기정했을 뿐입니다 하고 강안중은 김진지가 한 것이라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신장 12여도를 때리고 모두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어서 선장관과 병조 난관에게 명하여 각각 군사 10인을 거느리고 근처의 여러 고을로 나누어 가서 지형할 때의 문서를 다 수색하여 가져오게 하였더니 이었고 정부 정원 당상이 차비문 밖에 나와 아뢰기를 김진지가 쌀콩을 가지고 몰래 복부에게 준 것을 신등은 미처 알지 못하고 늦게서야 깨달으니 청컨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모두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르기를 여간에 기숙할 점에 친척 고고가 만일 주는 것이 있으면 누가 감히 받지 않겠는가. 다만 뇌물을 드린 자만 죄가 있을 뿐이다. 하며 복부가 바꿔서 고하지 않았다면 제추가 무엇으로 알겠는가. 하니 제추가 모두 땅에 엎드렸는데 홀로 좌의정 구치관만이 김진지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 청백함에 단복하였다. 차비문은 궁궐 편전의 앞에 있는 문이다. 복부는 하인으로 부리는 남자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술자리를 베풀고 유시하기를 인군의 마음으로 오지 사람을 죽이려 하겠는가. 사람을 죄주는 소인은 비유하건대 천지가 물을 낳게 하는 마음으로서 가을을 이르면 만물을 숙살함과 같으니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김진지 등은 백성에게서 마구 거둬들여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있다. 즉시 형을 집행하려 하나 사람이 나들어 노염으로 인하여 신하를 죽이고 또 분을 타고 형벌을 결행하였다 하여 회한이 생길까 두렵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길에서 신하를 죽이고 종신토록 후회하였다 하니 이러므로 내가 장차 대신에게 문의한 연후에 결단하겠다. 만약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한 도의 백성이 모두 함부로 거두는데 지쳐서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을 죽여서 만 백성을 살리고 그 나머지를 경계함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제추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는데 홀로 상당부원군 한 명의 병조판서 김질이 앞에 나와 아뢰기를 김진지의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나 그러나 그의 어미의 나이가 90이 넘었고 김진지는 또 외아들이니 이것이 가긍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란 만세에 전하는 것이니 어찌 어미의 연구로서 변함이 옳겠는가. 내 이미 깊이 생각하고 궁리한 것이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명하여 김진지 강안중을 차명에 처하게 하고 죄상을 가수 기록하여 군중과 팔도에 전하여 보이게 하였다.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김진지 강안중은 교지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에서 함부로 거둬들여 재상에게 뇌물하였는데 장령, 정효상, 헌납, 김계창은 모두 대관으로서 흐리멍텅이 잘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추국하여 하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함양경 이포가 와서 문안하니 임금이 포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부모가 사랑하던 바를 사랑하고 미워하던 바를 미워하면 개나 말에 이르렀어도 또한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했는데 이제 경의 소재 이 의는 곧 양령이 사랑을 한 대로 모았던 자인데 경이 잘 비유하지 않으면 이 무슨 마음인가. 양령의 가문을 경이 간고하여 하는데 하는 짓이 이와 같으면 마땅히 경에게 벌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후회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선정관 등이 문서를 수색하여 복명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그 괴를 섬멸하니 협종은 다스릴 것이 없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하나를 벌하여 백을 징계하니 어찌 반드시 설설하게 터럭을 불어서 험을 찾겠느냐 하였으니 모든 수령의 소위는 한결같이 다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협종은 위협당하여 남에게 복종함이고 설설은 번거롭고 침착하지 못한 모양이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노사신의 충청도 가 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아산포에서 사냥을 구경하게 하니 영흥대군 이염 사산군 2호 영순군 2부 귀성군 이준 영의정 신석주 우의정 황수신 남영봉군 홍달손이 수행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충청도 분대 감찰 이승문 김칠이는 무릇 불법한 일을 오로지 검거하여 하는데 관찰사 도사 등이 백성을 침해하여 뇌물을 널리 행하였으니 허리멍텅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도 규출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공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노사신을 불러 말하기를 경은 이제 가관찰이 되고서도 또한 김진지와 같겠는가 하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모든 일을 한 사람에게 들으면 어긋남이 없다 하므로 노사신이 김진지에 출렴하여 거둔 물건을 가져 기록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비록 죽지 않으려 하여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백성에게 거둔 물건 다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임금이 또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권세가 있는 곳에 뇌물 주는 것은 저절로 상사를 이루어 받는 것도 또한 더럽게 여기지 않으니 조종조에 비록 패하여 드러남이 있는 자도 또한 중전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은 형세가 지금과 다른 까닭이다. 나는 반란한 세상을 당하여 다시 고쳐 진작시킬 것이 많으니 만약 한갓 조정의 관대한 정치만을 준수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려 태평한 시대를 구하려 하지 아니하면 조정의 사직은 장차 어느 곳에 두겠느냐. 내가 중전을 쓰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단지 김진지를 등만 죽이고 그 나머지를 불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니며 강기를 진작할 뿐이다 하니 연필상이 고두하여 배사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성무님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성들을 할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7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통사 정복을 보내어 피로되었다 도망해 온 중국인 구석 등 2인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욕실에 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서교에서 매사냥을 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8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교연을 충청도 관찰사로, 이우를 첨지중추원사로, 유지를 사헌장령으로, 이유인을 사간원 헌납으로 삼았다. 세조실호 36년 세조 11년 8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욕실에 가다. 세조실호 36년 세조 11년 8월 2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정숙의 죄는 능지차서에 합당합니다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무지함이 극진하니 무엇으로 좋게 꾸짖겠느냐. 법은 당연히 죽일 것이나 그러나 지금 거두어 충분하라 하였다. 세조실호 37권 세조 11년 9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욕실에 가다. 세조실호 37권 세조 11년 9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내종친민 언천군 이찬 옥산군 이재 의금부 제조 정식 승지 등을 불러 박종희가 죽은 연후를 캐기를 의논하였다. 이르기를 박종희가 죽은 것이 지극히 황당하다. 만일 감사 목사가 잔무를 후하게 보냈는데 박종희가 무고의 죄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한다면 박종우의 글 가운데 물건수가 감사 목사의 말과 부합하니 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만일 박종우가 우연히 노상에서 발광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면 요전에 왔을 때 언어와 정신이 착오가 없었으니 또한 발광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록 일을 잘못하였더라도 내가 일찍이 깊이 책망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을 매기에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제초와 사과는 자세히 들으라 하고 인하여 찬, 제 및 승지, 윤필상, 우의정 황수신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자세히 공문하게 하여 아뢰게 하였다. 또 종친 제수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사관 방귀원을 보고 묻기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사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조에는 사관이 입시하면 반드시 사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관을 친근히 하여 나의 일을 행하는 잘잘못을 기록하게 하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생각한데 가을 수확할 때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군중을 움직이니 사들이 지치고 백성이 원망을 할 줄은 아나 세월이 오래되고 병이 중하니 마땅히 빨리 치료하여 하겠으므로 부득이하여 이에 이르렀다. 수도 마시지 않고 풍악도 듣지 않으니 먹는 것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 군수와 백성이 어찌 나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였다. 또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공자가 임금은 신하를 쓰되 예를 지켜야 한다 말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쓰되 성의로 하여야 한다고 여긴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성자가 하나를 더 하니 비록 공자가 다시 나더라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이고 그렇지요. 세조실호 37권 세조 11년 9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서 500장이 만포진 절제사 정산휘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달 18일에 야인 이두리가 와서 말하기를 전일에 심여롱고 동탕수 등이 귀진에 이르러 파는 땅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얻지 못하고 그 뒤에 종류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찾아보았으나 역시 다시 이와 같았습니다. 다만 울면 올양압의 권료가 말하기를 지난달에 남녀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파자강을 따라서 내려갔다고 하기에 이것으로 인연하여 귀국 경계 위에 도박하였는가 의심하였습니다 하니 정산휘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에게 한결같이 성의로 대우함으로 중국 사람이 도망하여 오더라도 처음부터 언의하지 않은데 하물며 너희들의 종류가 투항에 오면 용납하여 숨겨서 거둬 머무르겠느냐. 내 생각에는 파장강은 물길이 세고 빠른데 건자의 장마비로 인하여 물이 더욱 심히 불었으니 조그만 배 두 사람이 함께 타고 또 무거운 짐을 실었으면 빠져 죽지는 않았는지 어찌 알겠느냐 하니 이두리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동탕수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시 볼 수 없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두리가 말하기를 후하게 구근을 입은 자가 지금 8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조회하여 뵙지 못하였으니 그년에는 상경하여 숙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정산희가 또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근래에 변을 구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니 상경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겠으나 저쪽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을 중국에서 그만이 이렇게 절제사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두리가 강청하여 맞이하므로 신이 곧 이것에 의가 열어지네 이문하기를 저 사람들이 파는 땅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져 나올까 염려되니 마땅히 군마를 정제하여 변에 대비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온양군사 이신효가 관찰사와 상피됨으로 장단으로 바꿔 제수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상언하여 유임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 신효가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백성들은 보기를 아비같이 합니다 하였다. 것으로 불가하게 여기어 말하기를 가는 곳마다 아비와 같으니 어찌 너희 고을에만 국한하겠느냐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호조 참판 김경광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이우가 칙서를 가지고 표류한 사람 제주의 김형두 등 14인을 모두 데리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칙서에 이르기를 근자의 요동 진수관 등이 아래는 것을 들으니 일컫기를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남자 한 명 송전의 공칭에 의하면 3200호에 달려서 요시하를 지켰는데 순천 7년 5월 초 9일에 전령을 전하러 공지를 돌다가 홀라위 여진에게 잡혀 지경에 나가 각 집의 사원으로 팔려 다니다 천순 8년 8월에 탈출하여 도망쳐서 너희 나라 제6성에 이르렀는데 변방을 지키는 두목이 거두어 머무르게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어 지경 밖으로 내보내려 하므로 송진이 되돌려 보내어 능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칼로 스스로 상해했다. 찰방간 유처강을 만나 전의 정상을 물어서 바야흐로 행하려고 할 때에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사실을 살펴 알고 옷과 양식을 주고 자문하여 요동으로 보내어 요동에서 아래어 보내어 앞으로 왔다 하니 짐이 불쌍하게 여긴다. 다만 너희 나라 제6성의 변방을 지키는 두목이 너희 조정에 충성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못받아서 나의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나라 월나라 사람같이 본 자는 마땅히 징치하여 하고 유처강같이 대체를 알고 너희 마음과 같이 한 자는 포장하여야 할 것이다. 인하여 경계하고 약속하여 검으로 이렇게 도망쳐 돌아오는 자를 만나거든 곧 거두어 머물러서 경사로 보내면 너의 정성을 표창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팔도의 유시하기를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 도사 강안중 등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간에서 횡령하여 대가를 따르는 장상에게 지나치게 뇌물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적확히 알고 국문 처참하여 팔도의 조리 돌리었다. 내가 말리 밖을 환하게 알아 패간을 보는 것 같이 한다.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지 말고 멀어서 듣지 못한다고 생각지 말고 비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지 말고 더욱 근신을 더하라. 감히 전과 같은 비유가 있어 나의 금하는 영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김진지와 같이 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박종희가 성주에 이르러 목사, 경차관, 찰방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관찰사, 도사, 진주, 목사가 갇힌 것을 들으니 반드시 말한 바가 있을 것이다. 또 목사 등이 평론, 공동하여 죽게 한 것이 아닌가? 낭청을 보내어 국문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친근하게 진퇴한 사람을 아울러 물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장령, 정괄, 정은, 김지가 경도로부터 왔다. 정괄이 아뢰기를 김진지, 강안중이 지나치게 뇌물을 행하였으므로 이미 중환죄를 받았는데 거가를 따르는 장상으로서 뇌물을 받은 자는 그대로 있으니 율문으로 논하면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죄가 있으니 받은 자를 아울러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대단히 옳다. 다만 이 풍습이 예전부터 있었으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정갈이 다시 아뢰기를 준 자만 죄를 주고 받은 자는 논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이후로 뇌물을 받는 무리를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너가 처결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정갈이 대답하기를 적은 물건을 받는 것도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쌀과 콩은 백성의 고혈인데 장상이 공공연하게 받았으니 이것을 죄주지 않으면 장차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조정을 다 고칠 수 없으니 하물며 모두 공문이 있는 장수와 제사이니 이런 일들을 특별히 용서하지 않고 무엇을 용서하겠느냐 하였다. 하였던 법이 고무줄 잡대야.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3일 정민 세 번째 기사 초어스름에 급히 성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환관 김처선이 시녀를 데리고 경도에 가다가 취하여 종로에 누웠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나이는 비록 지친이라도 서로 보지 못하는 법인데 그 형 박반자로 하여금 가서 방문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것을 국문하라 하였다. 승지 이영은 오웅이 김처선의 술 마시는 연유를 국문하니 김처선이 말하기를 처음에 주방에 이르러 이운을 만나서 마시고 또 최해를 진무 이윤의 막사에 만나서 탁주 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처선 이운 최해 박반자는 경도로 보내어 단단히 가두고 이윤은 주역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급히 종친과 제추, 승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공인 덕중이 언문으로 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 김중호에게 주어 귀성군 이준에게 통하여 생각하고 연모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준이 그 아비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함께 와서 아뢰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의 일은 좋게 논할 것이 없지만은 환자만은 조금 지식이 있는데 궁녀의 말을 듣고 외인에게 전하였으니 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밝게 전형을 바르게 하여 그 주를 폭로하겠다. 예전에 이르기를 교훈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부시하라 하였는데 내가 환자를 다스리는데 이미 엄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무리가 있어 기강을 어지럽히니 이것은 가도가 정대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고 곧 최호와 김중호를 불러 묶어놓고 때려 신문하니 모두 다 승복하였다. 명하여 두 환자를 문 밖에 끌어내어 때려 죽였다. 또 정교하기를 공인의 이 죄가 또한 이에 극도에 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종친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환관을 해야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다만 눈앞에서 오래 본 때문에 우선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재상들의 뜻에는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죽이겠다. 인군의 마음은 정대 광명하여 한 번 배고 한 번 상주는 것을 모두 공의로 결단하니 어찌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김처선을 불러 말하기를 너 죄가 적지 않으나 죄의 괴수를 이미 배웠으니 곧 너의 무리를 용서한다 하였다. 이준이 옆에 있으면서 황공하여 어찌할 줄은 모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왜 황공하여 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고 너에게 있지 않다. 침침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 광명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너 마음이 이미 바르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하랴. 피함하는 일은 어진 사람은 하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황구하여 하느냐 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준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여 위로하고 또 종친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고 한낮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부시는 궁중에서 이를 보던 여자와 환관을 일컫는 말이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이를 청주에 보내어 제방을 쌓을 만한 곳을 살피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스 원승 관수로 살마주 도진 등원 조신 지구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욕실로 나아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호 두 번째 기사 밝기 전에 내녀 덕중을 내쳐 밖에서 교영에 차하였다. 덕중은 주성의 잠자때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즉위한 뒤에 봉하에 소용으로 삼았으나 자식이 죽었다. 승지 등이 합사하여 나인과 이준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 6조에서도 또한 와서 아뢰기를 환시가 이미 처형되었으니 서신을 서로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래 것입니다. 또 환자 두 사람은 또한 반드시 여러 번 서로 통하였을 것이니 청근대 나인과 준을 국문하여 주의를 정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내가 이미 법에 차였고 기성군의 일은 단연코 의심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분명히 아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십일 동안에 5사람이 주륙을 당하였으니 여러 신하와 백성이 어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겠느냐.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대중의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하겠다 하고 곧 반사를 명하고 융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도는 하늘을 못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신하의 직책은 오직 성상을 못받아 영을 행하는 데에 있다. 성상이 하늘을 못받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못받지 못하면 신하가 아니다. 내가 병에 걸려 부득이 온 선에 거동하는데 혹시 1호라도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미리 관찰세게 유시하여 지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상정한 것에 따르게 하고도 군대를 보내어 비위를 교차 적발하게 하였는데 관찰사 김진지, 도사 강안중 등이 나의 명령을 등한히 하여 버리고 불법하게 징수하여 소재한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상 근시에게 널리 뇌물을 행하였다. 내가 친히 물어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신문하였으나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거짓이 나타나서 말이 궁하자 항복하였으므로 극형에 처치하여 죄상을 널리 보였다. 분대 감찰 이승문, 김칠이 등은 검거를 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었으니 또한 파출을 행하였고 그가를 따른 대승도 또한 모두 좌천하여 강등하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한결같이 감사의 불의한 영을 들었으므로 모두 다 죄를 받았다. 그러나 죄의 개수가 이미 복주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일체 묻지 않는다. 또 제왕의 정치는 몸으로부터는 집으로 나라로 천하에 미치는 것인데 가법이 한 번이라도 혹시 바른 것을 잃으면 화가 곧 따르는 것이니 나인 덕중이 일찍이 황관 송중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하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공직하기를 처음과 같게 하였다. 뒤에 또 편지를 써서 황관 최호로 하여금 기승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명대군 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가초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방자의 역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치고요.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황관 김중호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가초 아뢰었으므로 내가 친히 물으니 하나하나 승복하였다. 곧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 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로 처단하였다. 슬프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면은 기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로서 왕자를 베고 상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늘에 들리는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고는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다만 생각한데 수령 및 호정하는 군요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혹 의구심을 품을 것이니 어찌 망치의 법정을 행하여 비상한 은혜를 내리지 않으랴. 이달 초 5일 매상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과 모반과 자손이 부모 조부모를 모살 구매한 것과 처첩이 지 아비를 모살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독, 연매, 모고, 살인 다만 도둑질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해주겠다. 슬프다. 악한 것을 먹고 하늘을 따르는 이미 풍정의 노여움을 진동하고 허물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니 크게 내후에 어짐을 편다 하였다. 방자는 궁중에서 잔신부를 하면은 계집종이다. 세종시록 제1권을 보면 방자는 궁중에서 잔일을 하는 자니 각사의 비자에서 골라서 시킨다 하였다.